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오늘은요 다리 혈관 건강을 챙겨봅니다. 평소 다리가 퉁퉁 붓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분들 오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짠! 오늘 또 우리 더 나은 클리닉 첫 방문해 주셨는데 인사와 함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송창수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 처음 나와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많이 떨립니다. 진짜요? 하나도 안 떨리신 것 같은데 약간 그러면은 이제 저를 처음 보신 약간 실문 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똑같으세요. 그쵸.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니 정말 오늘 주제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동안 정말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지정맥류. 이거 혹시 어떤 질환일까요? 일단 정맥류라고 하면 이제 인체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이렇게 혹처럼 부풀어 있는 형태를 정맥류 또는 이제 동맥에 생겼으면 동맥류라고 하는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주로 이제 다리 쪽에 생기는 정맥류니까 하지정맥류라고 하고요. 이 하지정맥류는 원래 정맥에는 이제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에까지 내려왔던 피가 다시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려면 그 중간에 밸브들이 다시 쏟아지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밸브가 망가지면서 피가 잘 못 올라가고 오히려 밑으로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피가 계속 쏟아지고 밑에서는 또 계속 올라오려고 하니까 고기가 압력이 이제 늘어나면서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서 혹처럼 그래서 결국 밖으로 지렁이처럼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오는 게 하지정맥류입니다. 제가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다리를 봤을 때 핏줄이 파랗게 튀어나온 걸 보면 어머 혹시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의심을 하거든요. 이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파란 핏줄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정맥류는 아니고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맥류는 혈관이 망가져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렁이처럼 보일 때 그냥 파란 핏줄이 이렇게 쭉쭉 뻗은 게 보이는 거는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는 거여서 정상 혈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지정맥류를 크게 CAP 분류법이라 그래서 이제 C 분류법으로 따지면 일단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0단계. 0단계. 그다음에 첫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가는 혈관 또는 이제 빨간 실핏줄 같은 혈관들이 다리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1단계.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런 지렁이들이 보이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사진처럼 저런 경우는 이제 2단계, C2라고 하고 제일 이제 흔하게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피부에 궤양이 생겼다거나 까맣게 착색이 됐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단계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C3만 봐도 C2. 이게 C2입니까? C2만 봐도 정말 약간 상태가 조금 많이 악화된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이렇게 육안으로만 확인되는 게 육안으로 핏줄이 확인되는 게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싶은데 그 밖에도 혹시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다리가 피곤해요. 다리가 무거워요.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저려요. 다리가 시려요. 그다음에 발바닥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다리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거의 다 하지정맥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가 제일 중요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많이 걷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흔하게 좀 찾을 수 있는 증상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피가 다리에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펌프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동맥은 심장에서 짜주지만 다리에는 펌프가 종아리 근육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게 되면 펌프가 작용을 안 하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꾸 피는 밑으로 쏠리고 하다 보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거라서 우리가 교사분들, 군인분들, 오래 단순 작업을 이제 앉아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하지정맥류가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저희가 얘기하는데 일단은 노화예요, 노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그 혈관들이 좀 약해지면서 그 밸브가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남자분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아마도 여성 호르몬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전.
그래서 보통 한 20%에서 50% 정도는 유전과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나쁜 생활 습관은 아까 제일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자세에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무리한 운동. 원래 가벼운 운동이나 걷기 이런 거는 하지정맥류 예방에 원래 좋은 거거든요. 아, 이렇게 걷는 거는 걷는 하지정맥류에 거는. 좋은 예. 겁니다. 걸어야 종아리 펌프가 작용을 하니까. 근데 그걸 너무 장시간 오래 하게 되면 오히려 망가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아, 과유불급이네요. 저도 하지정맥류가 있는지 한번 혹시 저로 인해서 이제 그 궁금증인데 혹시 저도 하지정맥류가 있을까요? 왼쪽 다리에 조금 기미가 있어 보이세요? 진짜예요? 네. 왼쪽 다리면 이쪽이죠? 요렇게 약간 구불구불. 진짜다. 와, 그냥 저 방송이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와, 잠깐만. 진짜 여기 있네, 여기 구불구불. 근데 이거를 진짜 왜냐면 지금은 제가 기회가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냥 시청자분들께 그 예를 보여주려고 그냥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저는 제가 하지정맥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여드렸는데 이런 기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병원을 빨리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병원에 오셔서 네. 전문가한테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확실한 진단 방법입니다. 아니면 혹시 약물로도 고쳐질 수 있나요? 일단 하지정맥류는 아까 얘기했던 정맥 안에 있는 밸브가 기계적으로 망가진 거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는 안 돼요. 결국은 그 망가진 혈관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되기 전에 피가 이렇게 쏟아지던 혈관이 제거되면서 네. 그리로 쏟아지던 게 없어지고 남아있는 다른 정상적인 혈관들로 피가 잘 올라가서 다리가 좋아지는 거. 그러면 혹시 수술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하지정맥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내가 당하니까 내가 갑자기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 빨라지네. 혹시 이게 자연적으로 고쳐질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아까 임산부 같은 경우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긴 거가 일시적으로. 교정이 되면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저처럼 발견을 좀 늦게 해서 치료가 늦어진다면 혹시 감당해야 할 합병증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정맥류는 급성 질환이 아니고 만성 질환이라고 해서 조금씩 진행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 정도도 조금씩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증상들, 이렇게 다리가 무겁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지만 이제 겉으로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정맥 자체, 망가진 정맥 자체에 혈전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혈관이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출혈이 생겨서 쉽게 멍이 들고 그러다 보면 피부가 그 철분이 침착이 돼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색이 와요.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고 최종적으로는 이 하지정맥류는 원래 그 표제정맥이라고 해서 겉에 있는 혈관에서 주로 생기는 건데 이제 근육 속 뼈에 가까이 있는 그 심부정맥이라는 큰 정맥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 거기에 혈전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 혈전이 폐로 날아가서 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발견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하지정맥류 근본 치료는 수술적 치료인데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그 압박요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초음파 검사상 정맥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 또는 당장 수술하기 좀 어려운 분들, 특히 임산부라든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일단 다리를 압박해 주는 치료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게 요새 시중에서 그냥 압박 스타킹이라고 이제 파는데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이 발부터 다리 위로 올라갈수록 그 짜주는 압력 차를 두는 의료용 스타킹이 있어요. 네. 그래야 발부터 피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킹을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맥순환 개선제 같은 걸 같이 드시면 일단 어느 정도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이미 망가진 게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거고, 또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 이제 주사요법이라고 그래서 심하지 않은 분들, 아까 소영 씨 다리 정도의 그 정맥류라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 그 혈관에다가 그 혈관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폐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주사를 놔서 그 혈관을 막히게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큰 혈관에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근본적인 수술을 하면서 이게 작은 혈관들에 이렇게 보조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외관적으로 보이는 것도 말끔하게 치료가 될까요? 거의 다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좋아지느냐, 여러 번 와서 치료를 하느냐는 그 환자분의 정맥류 정도와 그다음에 그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어쨌든 최종적인 치료가 끝났을 때는 굉장히 매끈한 다리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수술의 경우는 또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 혈관을 이제 몸에서 제거해 주는 게 이제 수술적 치료인데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원리는 똑같은 거고요. 몸에서 혈관을 제거해 준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정말 이렇게 몸을 째고 그 망가진 혈관을 몸 밖으로 뜯어내고 하는 그 고위 결찰술 및 발거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그 혈관을 빼내도 삶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 사람 몸의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은 아시죠? 알죠. 예. 예,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의 양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으로요? 예, 예. 그래서 그 일부 혈관, 특히 또 망가진 혈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제거했다고 해서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행이네요. 예. 그 두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 방법은 그 비슷한 방법인데 뭘로 하느냐 차이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레이저 치료법이에요.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용 본드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사 경화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열로 혈관을 태우는 거예요, 안에서. 열에서 혈관이 이제 타오면 쪼그라들겠죠? 그쵸. 그러면서 막히는 거고요. 의료용 본드는 혈관 안에다가 그 접착제 성분을 넣으면 피와 만나면서 바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혈관을 막는 방법이고요. 경화제는 그 혈관 안에다 약물로 혈관 안에서 태우고 또 기계적으로 그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계로 갈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히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각 그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에게 좋은 좀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다리 운동을 좀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걷는 운동 말고요. 이 종아리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 좋아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헬스할 때 뭐 스쿼트 자세 같은 건데, 이것도 예.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또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그것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까치발 하는 거죠. 일단 까치발을 쓰시고 한 3초 정도 유지를 하시는데 조금 더 힘을 주시려면 그 상태에서 되게 잘 쓰시는 나도 발가락을 앞으로 드는 느낌을 같이 하시면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이거를 1분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 번 할 때 1분 동안 들고 서는 보통 거예요? 우리가 헬스 운동하면서 몇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1분 정도 하시고 좀 쉬셨다가 또 1분 정도 하시고 쉬시고. 네, 1분 동안 왔다 갔다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미용적인 관점만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시면 결국 진행해서 나중에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본인이 이상소견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지금까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이었고요. 저희 까치발 들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지정맥류 조심하세요. 하고 계시죠? 좀 통통 큰 거 입고 다니세요, 저처럼.